한 평만의 세상 읽기. 하나하나를 간략하게 되짚어보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이론적으로 핵무기는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의 그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쪽도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핵 확산이 이루어진 그 사례로서 중국이 가지니까 그 이웃에 있던 경쟁국인 인도가 갖게 되고, 인도가 갖게 되니까는 파키스탄이 갖게 되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한미 동맹이라든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또 한국이 기본적인 정책 입장이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애초부터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능력이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절대 무기인 핵무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요. 또 나토의 경우처럼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이탈리아라든가 또 일부 독일이라든가 일부 유럽 그 동맹 지역에 갖다 놓고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결국 최종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순간이 오면은 미국이 결정력이 미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 운영하는 그 전술 핵무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한국에도 그런 식의 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어떠느냐 하는 주장도 있고, 또 가장 느슨한 방법은 우리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이 재처리 시설도 안 갖기로 하고 또 농축 시설도 안 갖기로 했는데, 그래도 우리 원자력 강국 아닙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을 하고 굉장히 그 원자력 발전 분야, 원자력 개발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완전한 한 주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앞서 간략하게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대안이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좀 어렵다라는 현실을 인식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그런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안들인가? 우선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우리도 북한처럼 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술 핵을 가져오는 옵션이 있는데,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빼갈 때 미국이 가져올 때도 한국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빼갈 때도 전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정책 속에 한국이나 어디에도 전술 핵을 놓는 계획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전술 핵을 국내에 가져왔을 때 국내에 사드도 제대로 배치를 못해서 그런데, 핵무기를 가져왔으면 국내에서 국민 어느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받아줄 것이며, 사드보다도 더 강한 중국의 반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핵 잠재력을 갖기 위해서 농축 재처리, 핵 잠재력을 갖자라고 말을 하면 우리나라 결코 농축 재처리를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농축 재처리가 왜 필요하냐. 한국이 갖고 있는 원자력 역량, 그리고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농축이 필요하고, 거기서 나온 사용의 연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처리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개하고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핵 무장이라든가 전술 핵무기라든가 또 그런 기술적 핵 능력 그런 것 이외에 다른 이제 협상이냐, 아니면은 더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재래식 전력이라도, 최근에 한국이 지금은 재래식 전력의 개발 수준도 전술 핵 무기가 갖는 것 이상으로 파괴력을 갖고 있고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있으니까는, 그런 역량을 가지면서
즉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미국의 핵 우산으로서 억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국도 독자적인 대북 핵 억제 능력을 개발하면서 협상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북한이 그나마 협상으로 올 수 있는, 뭐 미국은 물론이지만은 한국으로서도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논거가 있고, 마지막 이제 평화 협상. 그런데 두 번째 그 안은 어떻게? 저는 그것은 협상과 무관하게 당연히 북한의 핵위협이 실존하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의 북한이 고도화된 한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20개 내지 50개 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뒤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한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재래식 전력,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갖고 있는 전력,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해구산으로 충분히 우리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그럭저럭 현재 같은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한 10년 뒤에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괜찮을 것인가? 북한의 핵무기가 10년 뒤에 정말 50개 이상 됐다. 북한이 제대로 된 핵 전력을 배치를 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된 이런 그 군사 전략을, 핵 전력을 투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 프랑스가 핵 개발을 했을 때 던졌던 질문을 아마 우리 국민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과연 미국이 자기 나라에 소련의 핵무기가 날아올 것을 각오하고 프랑스를 지켜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핵 능력이, 즉 다시 말해 미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억제 능력도 생겼을 때 과연 미국이 그러한 것을 당할 준비를 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 물론 미국은 지켜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상당히 그러한 우리가 아까 현재의 전력만으로는 불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한 5년, 10년을 본다면은 그야말로 빨리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이 제대로 된 경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가장 그 희망적이고 또 지금까지 실패해 온 방안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그리고 북핵 문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국의 안보적인 그 억제 능력을 키우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스스로 질문했던 것처럼 한미 안보 동맹 그 상황에서는 미국이 또 동북아 전략이라든가 대중 견제 전략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히 북한이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핵 우산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이다라는 데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상으로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두 번째의 대안과 결부시켜서 북한이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부터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이렇게 그걸 경제 건설을 강조했을 때 국내 일부에서는 북한은 더 이상 그 핵 개발을 포기했다, 뭐 비핵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식의 그 가정을 해가지고는 협상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 평화적인 해결 방식으로 협상을 다시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여서 협상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결국은 북한의 능력을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의지라든가 또는 결단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결국 우리 전문가로서는 북한과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가 결코 자의적으로 스스로 핵 포기를 결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어렵다
라는 가정을 하는 것과 아니야, 북한은 이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전제, 이렇게 그 전제를 가정을 하는 것은 정말 협상하는 데서 커다란, 정말 같은 협상을 하더라도 문제를 달리 접근하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테인데, 전 박사님이 갖고 계신 하나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죠. 한동안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저는 핵무장이 무조건 플랜 A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부수적이죠.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안보가 자기들은 생겼다. 더구나 자기의 핵무장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저는 중국이라는 후원자가, 든든한 후원자가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중국이 워낙 이제 강대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특히 수년간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경제에 대해서, 물론 핵무장도 합니다만 경제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호기라고 봅니다. 북한이 아주 다른 데 있는 제3세계 독재 국가, 군사 국가처럼 경제는, 그리고 주민의 생활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정권과 체제 보존만을 위해서 한다. 북한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두 마리 쫓고 있는 것은 저는 핵무장 토끼를 쫓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전히 북한은 이 다른 토끼, 주민생활 향상의 토끼를 쫓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국제사회의 제재거든요. 그리고 미국과의 적대관계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현재 아직까지도 핵무장과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핵무장이 선순위, 경제발전이 후순위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 자체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게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한편으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지만은 핵을 포기할 경우에는 제재 완화, 경제 지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때 저는 우리의 북한의 이 경제적인 핵무장과 경제 발전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잘해주면 변해야겠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건 별로 통하지 않는 것이고, 잘해주면은 잘해줄 수 바꿔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로서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플랜 A와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플랜 A는 북한과 대화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플랜 B는 대화와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우리의 군사적 대응 조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제재 압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같이 있을 때라는, 이게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북한이 정말로,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심각한 고민을 하도록 만들 때 북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북한이 중요한 선택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에게 과거에 우리가 보였던 지난 30년간 하면서 북한에 보였던 것은, 저는 북한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합니다. 채찍은 손방망이고 당근은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하고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 봅니다. 한편으로는 햄머, 한편으로는 스테이크를 들고 북한에 같이 보여줄 때, 그리고 또 해머만 들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해머만 갖고 있으면 북한은 항상 때리니까 자기는 더욱더 도망갈 준비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북한에게 선택을 하도록 만들려면 저는 두 개가 실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재 압박은 굉장히 세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줄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책은 아직도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저는 이것으로는 북한의 마음을, 북한에게 중대한 결정을 하도록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적대 국가 간의 협상을 하거나 어떤 딜을 할 때 이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당근을 보여주려면 실제 구체적인 것,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동시에 그 당근만 갖고는 절대 문제 해결. 그리고 당근에 약간 맛도 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채찍도 정말 채찍을 하면은 결연한 그 채찍을 정말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채찍과 당근이 좀 전략적으로 잘 조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략가들, 또 많은 전문가들, 정책 결정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좀 평가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빠뜨렸는데 그 제기를 하셨기 때문인데 그 제재와 관련한 것인데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제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서 협상을 정말 진위 협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고 또 뭐 북한 입장에서는 왜 이게 그 NPT 체제라든가 불공정한 제약 체제가 아니냐, 왜 우리는 핵무기를 못 갖느냐. 그런데 사실 국제 정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일반 인식도 국제 정치 경제 질서라는 것을 좀 냉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북핵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은 시각에서 이제 제재 문제도 보아야 되겠는데 일부에서는 제재가 전혀 효용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제재가 몇 년 진행되다 보니까 또 제재의 구멍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북한이 배후 국가들인 나라들에서 뭐 묵시적으로 또는 암암리에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이 불법적인 거래 관계를 그냥 못 본 채 하고 둔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국제 사례에서 봤지만은 뭐 이란이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리비아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과 더불어서 국제 경제 제재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라 생각을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그러한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뭐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제재의 수단도 즉 채찍이 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말로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습니다만은 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이 선의로만 북한을 대할 때 그동안 너무 많이 어긋난 경우가 많았다. 또 합의도 깨뜨려진 경우가 많았다. 하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뭐 결론적으로 앞으로 뭐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제언을 한번 해주시죠. 예, 한 두세 가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한반도식의 비핵화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뭐 가령 리비아가 비핵화됐다, 이란이 되었다. 그러면 좀 더 이란식으로 하자, 리비아식으로 하자 그러는데 다 독특한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한반도는 굉장히 다른 안보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동기도 다른 나라의 핵무장 동기와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무장 동기, 남북 간의 분단 상황, 지역 환경도 너무나 독특하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한반도식 비핵화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한은 계속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와 전문가 또 뭐 주변 국가의 전문가 간에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담은 하나의 우리 나름대로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야말로 일희일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남 갈등은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되고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일본과도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나라와도 가서 우리의 입장은 이러니까 이렇게 알고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오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할 테니까 당신이 여기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의 말에 어떤 무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좀 더 많은 국민 간의 대화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것은 전문가들이 좀 더 나서서 또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나의 좀 더 공통된 입장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 입장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설득력 그리고 미국에 대한 설득력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한국말을 들을 이유가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내적인 좀 더 남남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좀 생각을 더욱더 공감대를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평화체제의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리고 한때 이 정부 또 전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도 종전선언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전술이면서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말할 때마다 주한미군의 문제, 한미동맹의 문제, 유엔사 문제, 중국의 참여 문제 등 굉장히 사전적으로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간에 답이 없어서 서로 논쟁을 하는 문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조금 내버려두고 정치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정치적인 평화체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직접 남북 간의 관계 개선, 남북 간의 관계 정상화를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에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미북 간의 수교 협상 개시 선언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가능하고 또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환경 조성 효과도 저는 더욱더 크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차기의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 뭐 바이든 정부가 될지 트럼프 정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반드시 저는 북한의 핵 동결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 그것은 제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항상 시간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잠시 일종의 동면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 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북한을 핵 활동, 핵시설 폐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줘서라도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항상 늘어납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늘어나면 북한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상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북한과 합의를 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게 줘야 될 유인책이나 보상액이 보면은 항상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미루기보다는 오늘 북한과 인게이지하고 그리고 북한에게 줘야 될 유인책이 있으면 저는 오늘 주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20년 전에 북한과 핵합의를 했을 때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 제공해야 될 유인책은 지금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20년 지나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북의 위기를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또 보상은 더욱더 많이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북한의 핵활동 동결, 미사일 동결을 확보하고 핵시설 폐쇄를 확보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 일부 완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미국 또 정책 당국 차원에서는 물론 전문가 또 일반 시민사회에서까지 여러 가지 그 대안들,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적하셨듯이 저도 한두 마디 덧붙인다면 좀 남남 갈등 문제를 우리 국내 사회에서 해결할
하는 게 우선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북한의 본질, 북한이 비핵화로 정책 결정을 내렸느냐, 전략적 결단을 내렸느냐, 이 문제에 대한 평가조차도 이른바 진영에 따라서 A 진영은 북한은 이렇게 비핵화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반대편에 있는 B 진영은 아니다, 북한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 이 북한의 체제 본질이라든가 핵무기 미사일 문제 개발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냉정하게 검토하기보다는 같은 전문가 그룹도 어떤 A 진영에 속하면은 당시의 그 진영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말하면 정말 남남 갈등인데, 그런 것이 극복되어야지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4자 회담이 재개되거나 아니면 6자 회담이 되게 되거나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이 기회가 온다거나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상대방을 우리가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지난 30년의 경험을 좀 냉정하게 점검을 해서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정말 전문가들 또 거기에 많은 관여를 했던 사람들의 좋은 생각을 들어서 좀 일종의 정책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최적의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 박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정말 어렵기 때문에 30년을 지나왔는데, 그동안 제네바 합의라든가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또 13 합의 이런 것에서 양자관계 개선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이 경제 지원이라든가 또 에너지 지원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관련한 제안을 했고, 또 역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그래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핵을 갖게 되는 동기, 그다음에 국제적인 사례, 또 북한 핵 협상의 과거, 그다음에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전봉근 교수님과 나눠봤습니다만은 구체적인 100% 이거다 하는 답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봉근 교수님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5월에 천착해 온 사람으로서 같이 사회를 보면서 같이 대담자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다룬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또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가를 여러분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부의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